안녕하십니까. 창의작품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부문 중등정보교과 학습보조 플랫폼 개발연구 퍼즐드 다이너소어 팀 팀장 이준혁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먼저 프로젝트 배경,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주제, 플랫폼 구조 및 기술 스택, 기대 효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자, 왼쪽에는 코드 사진이 있습니다. 코드는 지금 문자열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코드고, 그리고 가운데에 그리고 오른쪽에 메모리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프로젝트 탄생 배경이 제 경험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복수전공으로서 컴퓨터과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코드와 이런 추상적인 메모리 구조 혹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료 구조라든가 혹은 뭐 이런 코드, 뭐 자료형, 뭐 반환자, 뭐 매개 변수, 함수,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리턴문, 그리고 뭐 전이 연산, 후이 연산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처음에 그 단계를 디디는데 그 첫 단추를 끼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구조도 보시면은 뭐 32비트 아키텍처, 64비트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이 32비트, 64비트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주소 체계가 이제 OX 000000 뭐 0001, 0002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보시면은 OX 3245 F422 이렇게 16진수로 써 있는데 뭐 16진수라는 게 있고 뭐 2진수를 쓰고 하는데 이 메모리 구조가 아직까지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뭐 그려놓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면서. 그래서 이 IT 학습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는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랑 삶과 연결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보시면 스네이크 게임, 여기 녹색의 이 포인트가 이 빨간색을 먹으면은 길이가 자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시즈포스 신화에서 시즈포스를 쉬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미된 그런 코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굉장히 추상적이고 배우기 힘든 컴퓨터과학 개념을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삶과 연결된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게 그 중등 정보교과 학습 보조 플랫폼인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임용고시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학습 현장에서 그 정보 수업 때 1시간의 수업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혹은 여기 도메인에다가 이렇게 www.puzzledinosaur.을 치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바로 뜹니다. 이 로그인 화면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구현했고, 그리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치면 되도록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레지스터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아이디가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의 첫 화면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게임,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네이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포인트를 먹게 되면은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은 이제 리트라이 버튼이 있고 넥스트 게임 버튼이 있습니다. 리트라이를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넥스트 게임을 누르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지는데 그 전에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비트 게임, 스네이크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뭐 created by early developer who showed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만들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스네이크 게임을 구현한 간단한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초적인 코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빈칸 문제를 냈는데
이 빈칸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빈칸으로 냈습니다. 이 스네이크의 헤드가 이 빨간 점의 좌표와 맞붙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요 X를 Y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면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답이 이렇게 틀리거나 하면은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답이 맞아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메모리 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액박이 걸려서 지금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도 이제 리트라이가 이렇게 있고 넥스트 게임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이 메모리 카드 게임을 구현한 코드. 근데 전 게임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중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let is 매치가 되려면은 퍼스트 카드랑 세컨드 카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세컨드 카드 전 데이터셋 전 플레임이 퍼스트 카드와 같도록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요걸 긁어서 퍼스트를 세컨드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갈수록 이렇게 게임이 있는데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의 경우에는 제가 교생 나가서 아이들한테 시켰는데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난이도로 설정을 했고 여기 30초가 다 지나면 게임이 자동으로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끝나면서 게임 오버 your final score is 2 두 개를 클릭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트라이 버튼이 있고 넥스트 게임이 있습니다. 넥스트 게임도 이번에도 역시 코드 구현입니다. 이 외에도 뭐 행맨 게임, 뭐 벽돌 깨기, 그리고 뭐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 가지 게임을 구현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플랫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 모드입니다. 이 정규 모드는 보시면은 스테이지 1부터 1은 가장 쉬운 이런 알고리즘 문제에서 2번도 역시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3번도 역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구현을 했고 이 페이지의 한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에 갔을 때 수업 한 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한 차시의 수업이 이 문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만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로봇이 X의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도 이 표지판을 보고 골로 갈 수 있도록 이 표지판을 설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표지판이 뭐 중구난방, 뭐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쪽으로 가면은 절대로 꼴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 어디에서 스폰돼도 꼴로 가게 하려면은 이 노란 표지판이 전부 다 왼쪽이거나 혹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입력을 하자면 뭐 if you can use only one sign, which sign should you choose? 그러니까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오른쪽이거나 혹은 왼쪽만 골라야 합니다. 이 두 개는 답이 바뀌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제출하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이제 로봇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를 가정해가지고 역시 굉장히 쉽게 보시면은 if문과 else if문으로 코드도 굉장히 쉽게 구현해놨고 이렇게 W를 치면은 팔이 올라가고 S를 치면 내려가고 A는 왼쪽, D는 오른쪽 이렇게 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답을 입력하면은 역시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 스테이지가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중간 정도부터 보시면은 21번입니다. 이제 이건 피봇, 이거는 이제 퀵 정렬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구현해놨고 22 정도 보시면 이제 22번 단계에서는 오토 컴플리트,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데서 자동 완성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희 네이버에서 메일 보낼 때도 이렇게 NA만 치면은 NA가 들어가는 메일 주소가 잘라서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저희 바이너리 서치 트리 그거와 굉장히 연관돼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원리가 이렇게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고 탐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또 이 비슷한 문제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노래 제목을 조금만 쳐도 어떻게 이제 다시 그렇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48, 스테이지 48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33, 33번 문제는 이제 라운드 로빈, 운영 체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했고, 이제 그, 그 CPU가 프로세스를 하나씩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마치 저희가 젠가를 한 명씩만 하듯이 하는 걸로 비유를 했고, 이제는 그 턴어라운드 타임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라운드 로빈의 그 시스템을 탐구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 36번 정도까지가 구현이 돼 있고, 보시면은 37번까지 구현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문제 개수는 점차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정규 모드에서 조금 지루함을 조금 더 나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는 학생을 위한 챌린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챌린저 모드는 이 정규 모드에서 그 다룬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셋 중에 키가 누가 가장 큰가요? 물었을 때 저희는 바로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이 셋의 키를 모두 정량화하고 셋의 키를 모두 빼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활용해서 누가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챌린저 모드에서는 이제 같이 그 사인 비트, 그 비트 연산을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더하고 뺐을 때 사인 비트가 달라지면은 그 키가 뭐 어떻게 어느 쪽이거나 어느 쪽이 작게 된다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문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면은 이제 그 정규 모드의 스테이지 12 정도에 이제 그 비둘기지 원리를 이용해서 그, 이제 그 브루스 포스 어택 그러니까 랜덤 그거 해가지고 노트북 네 자릿수 비밀번호 알아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 10,000번을 하면은 결국에는 맞추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아모아랑 보코아 기술을 조금 더 수준 높게 해서 RSA 보코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커가 된 상황을 가정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 탈취했는데 그 메시지는 RSA로 암호화되어 있다. 풀려면은 그 RSA 복호화 체계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숫자도 굉장히 단순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77로 맞추면은 그, 그, 그 77로 이제 해독한 문자의 내용이 나오고 수고했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 IP 주소의 고갈 문제를 다뤘습니다. IP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네트, 그 서브넷 마스크를 채택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IP 버전 6도 다룰 텐데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입력하면은 이게 그 서브넷 마스크에서 주소가 몇 개 남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그런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겠죠. 다음은 이제 이세돌과 알파돌의 대결, 그게 나타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사람은 오버플로우가 없죠. 그런데 기계는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비트에 한정이 없지만 컴퓨터는 비트에 한정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인간과 컴퓨터 중에 누가 더 똑똑한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버플로우 처리할 필요 없지만 컴퓨터는 오버플로우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조 및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른쪽에 VS 코드가 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들면서 했던 그런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성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 구현할 때 다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현했고, 문제 구성은 C 언어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했냐? 카페24에서 도메인을 구매했고, 그리고 네트리 파일을 이용해서 외부에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환경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했고,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VS 코드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 효과는 이제
설명 쭉 드렸다시피 학습, 삶과 연계된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서 재밌게 그래서 내적 기반 동기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교사를 기반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제공. 그러니까 답이 다 써인 그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창의적 상상력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창의적 상상력 있죠. 그리고 그 딱딱하게 교과서만 보고 그림만 보고 코드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공급 이렇게 버블 정렬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해 가면서 그리고 활용 사례를 보면서 하는 통합적 학습해서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 증진. 이것이 제가 바라는 기대 효과입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